프리미엄이 비싸다며? 얼마예요? 난 몰라. 나는 그냥 누가 해줘서 한 건데. 근데 그것도 책 다 받았죠? 네. 그것도 인도 계정으로 하면 싸대. 그래서 내가 인도 계정이야. 인도 돈 단위가 루피잖아? 그걸로 하면 싸대요. 그거가 VPN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다던데. 그건 아니에요? 조용히 해. 자, 봅시다. 우리 2단원 시험,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하도록 할 텐데, 이 지겨웠던 1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2단원은 여러분 100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100점. 잘 보고 이런 거 없고 그냥 100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간고사 때랑 말하는 게 좀 다르죠. 중간고사 때는 한두 문제 틀려도 된다고 했는데, 야, 근데 한두 문제 틀려도 2등급이 나오는데 어떤 학교는? 왜 이렇게 쉽게 냈지? 이제 두 문제 틀리면 3등급. 그러니까 왜 이렇게 쉽게 냈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다 맞으셔야 되고요. 여기는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내가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지 않을 거예요, 초반에는. 왜냐하면 좀 복습을 하고 외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개꿀 빨면서 놀라는 얘기는 아니고, 복습을 하면서 외우라는 얘기니까 그날 배웠던 걸 집에 가서 한 번만 읽어보고 자면, 그러면 따로 복습할 필요가 없다. 당일에 한 번만 읽어보세요. 당연히 안 하겠지. 그치? 당연히 안 하니까 내가 맨날 똑같은 거 또 설명하고 그러지? 어쨌든 나도 안 했어, 옛날에. 어릴 때 안 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당일 복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아니야,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자, 이 단어는 원자의 구조랑 그 다음에 주기율, 이렇게 두 가지 단원이 있고요. 내가 쉽다고는 했지만 여기서 작정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면 어렵게 나와요. 그렇죠? 어렵게 나오니까 어디서 어렵게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면요, 이 주기율에서 어려운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보통 주기율 문제에서는 뭐가 어렵냐면 어떤 원소인지 맞춰봐라! 이건데 보통 안 나오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서 그것들은 우리가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여기는 볼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있어요? 계산 문제 있어요? 계산 문제는 없어요. 계산 문제는 없는데 차라리 계산이 나을 걸 하는 그런 문제는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얘는 우리가 그 자기스토리 정도까지는 풀어줘야 됩니다. 2단원은. 1단원은 자기스토리를 우리가 안 풀었지, 기출문제를. 왜냐하면 그거는 내신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풀었고, 이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기출이라든가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도 우리가 쭉쭉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됐다 쉬운 걸 나가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 필기노트는 방학 때 다 해버려서 이거를 딴 데서 퍼온 거를 지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주변에다가 좀 많이 써줄 거거든?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자. 원자란 무엇인가? 원자란 더 이상 깨지지 않는 물질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게 원자의 정의였거든. 맨 처음에 A롬이라고 하죠. 아톰. 이렇게 원자를 정의를 했는데 이게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걸 다 깨버린 거예요. 더 이상 깨지지 않아요 라고 정의를 해버렸는데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얘네들을 다 깨버렸죠. 그럼 우리는 원자랑 원소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원자랑 원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류하고 횟수. 그치. H2O라는 분자가 있어. 이 H2O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몇 개? 원소 몇 개?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수준 떨어지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물어보니까 원자는 몇 개? 3개예요. 3개. 그래서 원자는 우리가
입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원소는 얘네들의 종류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종류. 원소는 지금 두 종류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건 언어적으로 틀린 표현이라고 그랬죠? 물어볼 때 몇 종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수소랑 산소 두 종류다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원자에 대해서는 통합과학 때부터 계속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복습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뭐랑 뭐? 원자는 뭐랑 뭐로 돼 있죠? 전자. 그렇지, 원자 핵과 전자로 돼 있죠. 원자 핵은 뭐랑 뭘로 돼 있죠? 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 얼마나 쉽냐, 얼마나 평안하냐, 그렇지? 이런 게 화학인데, 그렇지? 이런 것만 하면 얼마나 좋아. 계산을 내가 왜 해야 돼, 화학은, 그렇지? 양성자, 중성자는 뭘로 돼 있죠? 여기서 끝이에요, 화학은. 맞죠? 쿼크는 고등 과학인 물리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고등 과학이 아니라 적당한 화학이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성자는 말 그대로 뭐야? 양전하를 띠는 물질이고, 전자가 음전하를 띠는 물질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요. 질량을 측정해 봤더니 양성자, 중성자는 이 정도 되는데, 이 숫자를 한번 흡수해서 볼까? 양성자, 중성자는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인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제곱이에요. 몇 배 차이나? 거의 1000배, 1000배? 뭐 이렇게 차이 나잖아. 정확하게는 1837배 차이 난대. 그러니까 이 전자의 질량을 무시하는 거죠. 갖다 버려! 그래서 이 양성자의 개수랑 중성자의 개수만 우리가 고려를 할 거예요. 양성자 한 개를 1, 중성자 한 개를 1로 놓을 거예요. 거의 비슷하잖아. 화학에선 대충 하거든, 보통. 대충 그냥 1로 놔. 상대적인 질량을 그냥 1대1로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를 이걸 더해.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지? 질량수를 만들어요. 다시 질량수는 뭐라고?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수를 더하면 돼요. 다 아는 거죠? 재밌지? 그죠?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양성자 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양성자 수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원소의 종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양성자가 원소 아니고 원자 번호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더하면 질량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1단원에서 질량수랑 원자량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죠. 원자량과 질량수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질량수는 양성자도 그냥 질량 1로 놓고 중성자도 그냥 질량 1로 놓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보듯이 질량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 원자량의 정의는 뭐였어? 12탄소 12.00g을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끼리 질량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계산한 상대적 질량 비였죠. 그러니까 원자량은 실제 질량을 기준으로 하고요. 질량수는 질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아주 정확한 건 원자량이고요. 질량수는 정확하게 질량비를 반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한 거지. 똑같지는 않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대충 비슷하다 이렇게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사실은 요거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1단원이고 2단원은 비슷한 것보다 이러고 넘어가셔도 돼요. 개꿀이죠? 자, 근데 여기서 챙겨야 되는 건 이거다. 동위원소. 동위원소가 나오는데요. 동위원소는 뭐지? 동위원소도 다 알죠? 여기다가 별표 100개.
동위원소가 뭐야? 앞에서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위원소는 정의가 뭡니까? 이겁니다.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원소. 이 정의를 우리 한번 잘 살펴봅시다. 양성자 수가 같대요. 양성자 수가 뭘 결정한다고? 원자 번호를 결정한다고. 그렇죠? 원자 번호는 똑같아요. 원자 번호는 똑같기 때문에 같은 원소인데 중성자 수가 다르면 뭐가 달라져 그러면? 질량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원자 번호는 똑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원자 번호가 같으면 같은 원소잖아. 같은 종류의 원소이기 때문에 뭐가 똑같냐면 화학적 성질이 똑같습니다. 근데 질량수가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르다는 거야? 무게가 다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은 둘이 달라요.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동위원소가 누가 있지? 응? 네? 아니에요? 뭐? 집사탄. 네, 염소. 제일 많이 나온 애들이 염소입니다. 근데 염소를 일단 기준으로 볼게요. 이 문제도 지금 염소인데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번이고요.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게 질량수가 35짜리인 염소예요. 이게 자연계에 75%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의 동위 원소인 37짜리 염소, 그러니까 중성자 수가 두 개 더 많은 거지? 이게 25% 있어요, 자연계에. 그러면 누가 물어봤어. 야, 염소의 원자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35라고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37이라고 대답하기도 애매하죠. 그래서 염소의 무슨 원자량? 평균 원자량을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염소 원자량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염소의 평균 원자량을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고려해서? 존재 비를 고려해서 계산한 원자량이 평균 원자량이에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데? 35죠, 얘 원자량. 35짜리가 75%, 4분의 3이지. 더하기 37짜리가 4분의 1이죠. 해서 35.5예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라고. 용. 그래서 우리가 평균 원자량 공식은 사실은 이렇게 씁니다. 평균 원자량은 시그마 뭐였지 다? xi, pi 이렇게 써요. 얘는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얘는 원자량이고요. 각각의 원자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나중에 화통 배우는 친구들은 이게 그대로 나올 거야. 어렵지 않지? 근데 두둔 이 동위원소 문제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애들만 문제를 내야 돼.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문제로 내놓고 내가 그냥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걸 문제로 내놓고 막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애들만 선생님들이 문제로 내게 되어 있어. 근데 평균 원자량을 계산을 시키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 존재 비가 예쁘게 나와야지. 막 34대 66, 34%, 66% 있어요.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하냐? 이거는 과학 문제가 아니라 수학 문제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비율이 예쁜 애들만 나오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애가 얘예요, 염소. 그래서 염소는 외우는 겁니다. 그냥 염소 이 정보 자체를 외우는 거야. 35짜리는 75%, 이게 3대 1이죠, 그러면?
37짜리는 25%. 3대1로 있을 때 평균 혼자량은 35.5. 이 숫자까지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 외우면 여기에 있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75%, 25%인데 3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수능에서도 먹힙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도 염소를 외웠을 때랑 안 외웠을 때의 그 속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외워주세요. 3대1. 오케이. 나는 그럼 외웠어. 그러면 이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염소들이 자연계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할로젠이니까 Cl2 형태로 존재를 하겠죠. ClCl 이렇게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이원자 분자잖아. 그럼 얘네들의 평균 분자량을 계산을 해봅시다. 드든.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자, 평균 분자량도 그럼 존재 비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계산합니까? 가능한 ClCl의 모양을 다 조사하는 거죠. 35, 35짜리 또는 35, 37짜리 또는 37, 37짜리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나? 얘는 분자량이 70짜리고요. 얘는 72, 얘는 74짜리입니다. 그럼 존재 비는 어떻게 계산하게? 35, 35짜리는 존재 비가 얼마예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죠? 해서 16분의 9가 되겠습니다. 37, 37짜리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인가? 16분의 1입니다. 35, 37짜리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재밌는 걸 안 한다고?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하면 16분의 3이 나오지. 그러면 이거 다 더해서 1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게?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35, 37짜리도 있는데 37, 35짜리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달라요. 네, 이걸 다른 걸로 쳐요. 근데 이게 나중에 확통 넘어가면 이걸 배워요. 확통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른가 보다 1을 곱하자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존재비를 곱해서 평균 분자량을 구해주잖아. 얼마 나오게? 내가 하라고? 암산 71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평균 분자량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왜냐면 CL의 평균 원자량이 35.5잖아. 원자의 평균을 구해놓고 왜 분자의 평균을 구하는데 이걸 다시 하냐고. 평균 분자량은 양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냥 평균 원자량 합치면 됩니다. 알지? 그러니까 실제로 평균 분자량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35.5 두 배 하면 돼요. 71. 맞죠? 평균이잖아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근데 내가 그럼 이걸 왜 썼냐면 Cl2 분자에 얘네들의 70짜리, 72짜리, 74짜리의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얘가 몇 대 몇 대면 9대 6대 1입니다. 맞죠? 이걸 외우라는 말입니다. 맞죠?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염소가 3대1이다. Cl2는 몇 대 몇이게 이렇게 계산하려면 안 나오고 CL2가 X2라는 분자가 있는데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9대 6대 1이래. 그러면 X는 몇 대 몇이 있게 이딴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이거 역으로 어떻게 계산해? 못해. 그냥 외워서 9대 6대 1, 염소분 3대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문제 풀 때.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다 외워서 푸는 거임. 이거 외워야 돼. 염소 3대 1, 염소 분자 9대 6대 1. CL 3대 1, CL2 9대 6대 1. 됐죠? 외웠다리. 그러면 염소만 나오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도 나오는 애들이 염소만 나오면 이거는 너무하잖아. 고인물 파티가 되겠죠. 염소만 나오면. 근데 한동안은 염소만 나왔어요.
한 10몇 년 동안 염소만 나와서 그냥 이거 외우면 문제 맞추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지금은 그 시절이 지났으니까 몇 개의 원소들을 우리는 조금 더 외웁시다. 100점 맞으려면. 두 번째 동위원소 누구냐면 누구 하지? 붕소예요. 붕소입니다. 붕소. 붕소는 화학 식량이 10짜리인 애들이 있고요. 붕소는 원자 번호가 뭐죠? 11짜리인 원소가 있어요. 동위원소가. 10짜리인 애들이 20%고요. 11짜리인 애들이 80%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몇 대면? 1대 4죠? 1대 4. 그러면 붕소의 평균 원자량 얼마하게? 비율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10.8 이렇게 나옵니다. 어차피 과학은 고인물 싸움 아니니까 누가 더 고여있느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또 있을까? 또 있습니다. 붕소는 이원자 분자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보통 끝나고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 브로민이에요. 브로민. 요거 원소 세 개 다 적어놓으셈. 염소랑 붕소랑 브로민. 브로민은 원자가 몇 번이더라? 몰라. 79짜리 있고요. 81짜리 있습니다. 몇 퍼센트 있냐면 50%씩 있어요. 딱. 그럼 몇 대면? 1대1이죠. 그럼 브로민의 평균 원자량. 일단 브로민의 평균 원자량 얼마? 요건 쉽죠. 80입니다. 반반이니까. 브로민은 할로젠이네. Br2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Br2의 평균 분자량까지 물어볼까? 얼마? 평균 원자량 합치라고 그랬지? 160이죠. 근데 분자가 몇 대 몇 대 몇인지까지 물어본다고. 아, 극혐인데. 자, 79짜리 두 개 붙어 있는 거. 그럼 얘는 158이고요. 79짜리랑 81짜리 붙어 있는 거. 얘가 그러면 160이겠네요. 81짜리 두 개 붙어 있는 거. 얘가 161이겠네요. 몇 대 몇 대면? 얘가 2분의 1,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아니에요. 어디? 162. 얘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짜리가 두 개라고 했죠?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1이에요. 맞죠? 요걸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비율을 딱 보면 이게 보통 분자까지 엮어서 문제를 내고 싶은데 브로민은 너무 쉬워요. 딱 1대 1이니까. 그래서 염소가 맨날 나와요. 진짜 이 안에서만 무조건 나오니까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하나만 더 쓸 건데 네 번째 하다가 선생님들이 아씨 애들이 다 외워서 푼다 이거 계산해서 문제 풀기 하고 싶은데 외워서 푸니까 열받는다 라고 해서 수소를 가져왔습니다. 수소가 1이죠? 이걸 우리는 수소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양성자가 하나 있는 거지. 거기에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얘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애를 수소라고 부르는데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붙어 있고 전자가 하나 돌고 있는 얘를 뭐라고 불러? 중수소라고 불러요. 처음 들어본? 왠지 알고 있지. 중수소. 그리고
중성자가 2개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있는 애들을 삼중수소라고 부릅니다. 중수소는 알파벳 D로도 쓰고요. 삼중수소는 T로도 씁니다. 뭐 더블, 트리플 이런 건가? 그때 존재 B가 A 대 B 대 C래요. 얘는 사실 예쁘게 안 나와요. 수소가 한 90몇 프로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존재 B가 A 대 B 대 C면 수소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비율을 곱해서 구해야지. 비율을 어떻게 곱하는지 봅시다. 지금 얘네 다 더해서 100%가 되는 게 아니지. 그냥 존재 B야. 예를 들어서 9대 0.5 대 0.5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질량수 1에다가 비율을 곱해야 돼. 얼마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 이렇게. 더하기 2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3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C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2B 더하기 3C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이고 동의원소를 정리를 합시다. 지롱 근데 이거 솔직히 똑같은 얘기 한 5번 정도 들으면 외워져. 5번 정도 해줄게. 100점 맞아야 된다. 실수는 안 된다. 너네들 6월 모의고사 보지? 네. 뭐 그거 준비하니 그때? 모의고사 준비 따로 해? 근데 솔직히 안 하는 게 내신 준비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시간. 맞아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 하래요. 퇴하면 돼, 퇴. 아, 안 되지. 수시니까. 그치? 정시면 퇴하면 되는데. 모의고사 준비를 또 해야 되네. 역설인 걸. 아무튼 봅시다. 이렇게 돼요. 동의어서 정리를 하시고. 자, 다음. 넘어가. 다음 장. 자, 원자 모양의 변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 원자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 밑에다 쓸게요. 단단한 구 모양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 단단한 구냐면, 내가 조금만 더. 옆에다가 여기다 같이 쓸 테니. 이렇게. 단단한 구. 왜 단단한 구냐면 원자의 정의가 그거였거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의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얘는 깨지지 않아. 아주 단단해. 동그랗게 생겼어 라고 누가 말할게. 나르튼 아저씨. 돌이니까 단단한 돌처럼 돌턴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안 중요하지? 근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걸 깼어요. 이걸 깬 사람이 누굽니까? 톰슨 아저씨예요. 톰슨 아저씨의 무슨 실험?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 내가 말하는 거. 무슨 실험? 음극선 실험. 톰슨 아저씨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얘네들을 깼습니다. 음극선 실험은 그럼 뭐야?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음극선 실험이 뭐냐면 옛날에 이 원자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던 옛날 시절에 실험을 했습니다. 짠. 이런 실험 장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전류를 흘려놨는데 이 전선을 연결시켜 놓은 게 아니고 여기를 진공관으로 채웠어요. 진공관.
진공관으로 채워놓고 전류를 흘려줬더니 자 여기서 왼쪽이 마이너스야 오른쪽이 플러스야? 어디 쪽이야?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크니까 그래야지. 전류를 흘려줬는데 전류를 막 흘려주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극 쪽에서 뭔가 퓨 하고 나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게 뭘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음극에서 나오는 선이다 해서 음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오? 야 신기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거기 여러 가지 실험이 있죠? 이거 별표 치고 밑에 여기 외워야 돼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 4가지 정도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말고 3가지를 우리가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부터 할까? 왼쪽 아래에 있는 거부터 할게요. 신기하니까 여기다가 장애물을 놨어요. 십자가 모양의 장애물을 놨더니 어때? 이 뒤에 그림자가 생겼어요. 자, 장애물을 놨더니 그 뒤에 음극선이 통과하면서 그림자가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림자가 여기 십자가 모양의 장애물을 놓으면 뒤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가 생겨요. 그걸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음극에서 뭐가 나오는데 걔네들이 직진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직진을 해서 뒤에 그림자로 때려 박혔거든. 그렇지? 그래서 장애물로 직진성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바람개비를 놓읍시다. 여기다가 바람개비, 물레방아 같은 걸 이렇게 놔뒀거든? 그랬더니 얘네들이 돌아가더라 이거야.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게 뭐 어째서요?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누군가 얘네들을 쳐야 돼요. 쳐야 돌아가지. 여긴 진공관인데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인데 음극선에서 나온 뭔가가 얘를 쳤어요. 얘가 돌아가. 이걸로 뭘 알 수가 있죠? 결론? 이 음극선에는 뭔가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다. 입자가 있다. 이거 입자성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오, 신기한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저것 막 지주 먹고 난리를 치는 거지. 난리를 치다가 여기에다가 전기장이랑 자기장을 걸어줬어요. 일단 먼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휘어요. 그리고 휜다고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휘면은 전류가 하는 전하를 띠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전기장을 걸어줬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양쪽에 위아래로 걸어줬어. 그랬더니 플러스 쪽으로 붙는 거야. 플러스 쪽으로 붙으면 양전하야? 그렇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거 전하성이라고도 합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라는 이렇게 3가지 실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실험 과정과 결론 짝지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종합하는 거지. 종합하면 뭐가 됩니까? 음극선 속에는 뭔가 직진하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다. 걔네들 이름을 붙여줘야겠다. 내가 제일 먼저 발견을 했으니까 누구예요? 전자입니다. 전자 발견. 외국 사람인데 이름을 전자라고 지었어요. 신기하지? 안 신기해? 전자. 외국 사람인데 전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야 돌턴, 네가 말했던 단단한 구 모양은 뻥이었어. 이거 안 쪼개진다며? 내가 쪼갰어. 전자라는 입자를 내가 이 안에서 빼냈어. 그럼 전자를 여기다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전자를 표현한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무슨 모양? 무슨 모양이지? 너네 푸딩 먹어봤니? 푸딩 모양이야. 푸딩에 들어있는 마치 과일들 같이 전자가 콕콕 박혀있다. 다른 말로는 요거
수박바 모형이라고도 했죠. 수박바 뭐 봤냐? 이게 그림을 잘 보면요, 플러스 전하가 요 구 모양 전체에 퍼져 있는 거야. 플러스 입자가 콕콕콕 박혀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는 마치 수박바의 빨간 부분, 이게 플러스 전하예요. 그렇지? 빨간색 오는 부분. 그 다음에 C, 이게 전자예요. 됐죠? 백설기 콩떡 모형이라고 봅니다. 백설기 부분이 요거 플러스 전하, 그 다음에 콩, C, 전자. 이게 옛날에 내가 배울 때는 푸딩을 안 먹어본 애들이 많아가지고 푸딩 모형이라고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수박바라고 쓰면 틀립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와, 전자를 발견했다 하고 신나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그럼 전자를 발견했어? 원자를 깰 수가 있다고? 이때부터 미친 듯이 사람들이 실험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안에 있는 뭔가를 내가 찾으면 이거 이름 붙일 수 있어. 톰스처럼. 그래서 누가 실험을 하게 됐냐면 누구지? 러더퍼드가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러더퍼드의 무슨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다 쓰면 돼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궁금하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적절한 휴식 시간, 그치? 쉬었다가 오늘 어디까지 하느냐? 그게 궁금하죠? 오늘 웬만하면 도어 중간까지 할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많이 풀 겁니다. 아이 신랑.